베이징에서 중국 소식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요즘 베이징은 역대급 폭염이 닥쳐서 낮에는 기온이 40도 근처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후덥지근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더위가 왔지만 베이징 비키니는 과거보다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베이징 비키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름철에 중국에서는 이 상의를 이렇게 접어 올려서 배를 까고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 이 베이징 비키니라는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중국도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는지 베이징 시내에서 이 배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이 베이징이 엄청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요즘 멀리 미국에서 베이징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엄청난 거물급 인사들이 베이징에 얼굴을 비치고 있는 건데요. 미국 거물급 인사들이 자꾸 베이징에 나타난다. 이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이 중요한 시그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이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서로 독한 말을 쏟아내고 규제도 발표하고 하면서 치고받고 싸웠지만 이 올해 여름 들어서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역시 이 미국 재계 인사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 이 중국 압박에 나서고 디커플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이 미국 기업 경영자로서 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인데요. 베이징을 찾은 빌 게이츠는 지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깜짝 회동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 주석이 외국 기업인을 그것도 단독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더구나 시 주석은 이 게이츠 창업자를 만나서 올해 베이징에서 만난 첫 미국 친구라며 이 각별한 우정을 표시했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시 주석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달 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딩채샹 부총리를 비롯해 이 경제부처 장관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갔고요. 또 이 밖에도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인물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그리고 이 중국 최대 커피 체인점으로 성장을 한 이 스타벅스의 렉스먼 네러시먼 CEO가 최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3월에는 팀쿡 애플 CEO가 이 베이징을 방문해가지고 리창 총리도 만나고 이 베이징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중국 고객들과 셀카를 찍는 등 이 떠들썩한 행보를 보여주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지 이런 흐름이 이 민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19일 이틀 동안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면은 미국에서 이 대통령 자리 승계 기준으로 이 서열 4위인 이 막강한 자리인데 현직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은 무려 5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방문이었던 만큼 미국, 중국은 물론 이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일단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와서 이 중국 외교 라인 핵심 인사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또 친강 외교부장은 물론 이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면담을 하면서 외견상 나름 미국 양측이 서로 성의 표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회동 내용도 많은 말들이 서로 오가긴 했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미국, 중국이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할 건 협력해 나가자. 갈등과 파국은 피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특히 이 블링컨 장관과 시 주석의 면담이 전격적으로 성사가 되면서 미중 정상회담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블링컨 장관이 정상회담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 주석에게 직접 전달을 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 방중 직전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진핑 주석과 다시 만나 양국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블링컨 장관 방중이 끝난 후에는 블링컨 장관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현재 미중 관계가 올바른 길에 있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아마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나 아니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아마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블링컨 방중이 그동안 최악의 시간을 보냈던 미중 관계가
이제 최저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신호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의 평가도 비슷한데요. 중국이 어떤 사물에 대한 의미부여 이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중국 CCTV는 시 주석과 블링컨 장관이 만난 인민대회당 회담장 가운데에 그 연꽃이 배치된 것을 거론하면서 연꽃을 뜻하는 한자 하가 화, 합과 이 중국어 발음이 거의 같기 때문에 중국이 이 상생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도 사설을 통해서 미중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안도의 신호를 내보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표현할 때 과거에는 이 디커플링 이 단어를 주로 썼었는데 얼마 전부터 위험을 줄인다는 의미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완전한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의 재앙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미국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국과 연간 교역액만 7천억 달러, 이 하나로 900조 원이 넘는데 이게 뭐 미중 간 완전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슬그머니 디리스킹으로 이 용어 수위를 좀 낮춰서 중국을 왕따시키려는 건 아니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수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은 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이거는 뭐 미국이 말만 바꾼 거다. 오래된 와인을 그냥 세 병에 담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했었는데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 변화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더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중국은 또 이런 와중에 우리는 미국한테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자존심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자리 배치였습니다. 지금 사진 몇 장 이렇게 쭉 보시면은 바로 차이가 보이실 텐데요. 시 주석이 블링컨 장관을 면담할 때 자기는 가운데에 앉고 양쪽에 미국 인사들과 중국 인사들을 각각 앉히는 이런 구조를 연출을 해서 시 주석이 상석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시 주석이 빌 게이츠를 만날 때는 옆에 나란히 앉았었거든요. 또 5년 전에 그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와 면담을 할 때도 나란히 배치된 의자에 각각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양국의 달라지는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중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모습인데 만약 미중이 빠른 속도로 관계 회복이 되면은 졸지에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좀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중국을 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최근 미중 관계 개선 흐름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미중 관계의 큰 흐름에 이 한중 관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잖아요. 이 미중 관계 변화가 한중 관계에도 분명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중 관계가 다소 안정되면 한중 관계에도 이 불안정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미중 관계 개선이 한국을 더 곤란한 처지로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국내 기업인은 한국을 이 총알바지 시켜놓고 미국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은밀히 거래하는 모습 같아서 이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 미국의 행보를 보면은 한국 기업들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삼성, SK의 중국 반도체 사업이 사실 지금 미국 때문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데 또 중국이 지난 5월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 마이크론 제품에서 이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면서 중국 주요 인프라 운영자들은 마이크론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가 나오니까 미국 정부가 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빈자리를 삼성, SK가 채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건 최근 마이크론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중국에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제재가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데, 마이크론 CEO는 이번 투자 프로젝트는 중국 사업에 대한 마이크론의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진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진짜 뭘까? 저는 자주 헷갈리는데, 한국도 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국 외대 이 강준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보다 앞장서서 중국을 자극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 원칙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되 방법론은 다소 융통성 있는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오늘도 이 베이징 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